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들 키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카페에 보면은 많은 어머니들이 정말 우리 아이가 상위 1%인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키우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페에 오셔가지고 서로 좋은 의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도 영재들이 보이는 가치 있는 행동들입니다. 고도 영재들, 고도 영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는 상위 0.5%, 상위 1%, 상위 0.5% 이런 정도면 고도 영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초등학교기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고도 영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바깥으로 막 표출되려고 합니다. 막 표출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들, 가치 있는 행동들이 나타나거든요. 어머니들은 그 가치 있는 행동들을 잘 잡아서 그거를 잘 길러주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공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총을 많이 쏜다고 적을 많이 사살하는 게 아니죠. 명중을 시켜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볼 때 우리 아이가 나와 보이는 그런 가치 있는 행동이 뭔지를 잘 찾아서 그것이 나중에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력이고요, 상당한 부분이 영재성은 타고납니다. 타고나는 영재성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gifted라고 그러잖아요.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타고난 것이 재능으로 바뀌어야 돼요. 재능. 이게 재능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것,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 가치 있는 것이죠. 수학을 잘한다, 가치 있는 것이죠. 과학을 잘한다, 피아노를 잘 친다, 무슨 뭐 그림을 잘 그린다, 전부 가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게끔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재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재성이 바로 재능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재성이 조금씩 이렇게 드러날 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행동들이 보여요. 그 아이들한테서, 고도 영재들한테서 가치 있는 행동들이 보이는데 그 가치 있는 행동들이 밖으로 나올 때 엄마들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잡아야 돼. 잡아서 그거를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되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정말 똑똑한 아이인데요, 나중에 보면 그냥 아주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대학에도 가고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직업도 갖게 되고, 그런 경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가치 있는 행동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유동추론력입니다. 유동추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능검사하면 항상 유동추론이라는 게 나오죠. 유동추론.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럼 이런 유동추론은 엄마들이 집에서 볼 때 어떤 행동을 하는 아이가 유동추론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처음 보는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수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집에 뭐가 부서졌어요. 그러면 그 부서진 거를 지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고쳐놓는다든지, 또 어느 길을 찾는데 엄마도 잘 못 찾고 막 당황하는데 아이가 잘 찾아낸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처음 보는 거, 학습한 것이 아니고 처음 보는 거를 잘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거기서 문제 해결을 잘하는 능력을 우리는 유동추론이라고 해요. 추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아주 작은 단서들을 가지고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동추론이에요. 그래서 엄마나 아이들이 정말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집에서 항상 상호작용 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보여요. 우리 아이는 정말 뭔가 혼자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어떤 흥미있는 일을 빠지면 그거를 가지고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동추론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규칙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규칙을. 어떤 것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요. 복잡한 게 있죠. 그러면 거기서 질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원리가 되는 것이고 공리가 되는 것이고 공식이 되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공식이잖아요. 그 공식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대입해서 x, y를 구해내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유동추론입니다. 이 유동추론은 결국에는 나중에 학습을 잘하게 합니다. 이 유동추론 능력이 높으면 학교에 가서 학습을 한다거나 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기억력이에요. 너무나 흔한 얘기죠. 기억력. 우리 아이 정말 기억력이 좋다. 기억력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단기 기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기 기억은 우리가 흔히 어머니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억력이 장기 기억이에요. 장기 기억은 한번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잘 써먹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훈련이 되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많은 훈련. 그런데 이 장기 기억 말고 단기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 기억. 단기 기억은 잠깐 동안만 정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단기 기억은 또 똑같은 말이 뭐냐면 작동 기억, 작업 기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능 검사할 때 보면은 작업 기억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워킹 메모리라는 겁니다. 워킹 메모리. 이 워킹 메모리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정보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지능 심리학자들이 이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 높은 사람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합니다. 자, 작업 기억은 어떤 거냐? 바로 여러 개의 단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능 검사할 때도 3, 7, 6, 9, 0, 3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내가 3, 7, 6 이렇게 불러준 거 처음서부터 그대로 따라해봐라 이렇게 질문도 하고요. 또 3, 7, 6, 9, 0, 3 이렇게 불러줬다가 거꾸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꾸로. 그러려면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숫자를 끝까지 다 머릿속에 지금 붙잡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뛰어난 아이들 많아요. 한번 쫙 불러주면 그 긴 거를, 보통 인간은요, 일반적으로 7개 정도의 정보는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직 7이라고 그러죠. 매직 7. 7개 정보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7개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겁니다. 기억력이 높은 거예요. 그냥 한 7개 숫자 정도 불러줬는데 기억한다면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도 숫자를 7자리로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7자리가 넘어서면 기억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도 영재들, 우수한 아이들은요, 그 이상을 막 기억해. 9개 쭉 불러줬는데 8개 기억한다. 그러면 우수한 겁니다. 9개 기억한다. 더 우수한 거예요. 10개를 불러줬는데 10개도 기억한다. 아주 우수한 거죠. 이렇게 기억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이 기억력을 어떻게 연결시켜줘야 되느냐는 거죠. 자, 언어와 관련됐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은 사과와 배와 감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지? 라고 물어보면요, 사과라는 것, 배라는 것, 감이라는 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내가 지금 동시에 색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맛이라든지를 비교해야 돼요. 그런데요, 더 합시다. 사과와 배와 감과 딸기 이렇게 했어요. 그럼 4가지잖아요. 4가지를 동시에 비교하려면 사과는 어떻고 특징이 어떻고 감은 어떻고 배는 어떻고 딸기는 어떻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려면 점점 늘어나면요, 머리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그게 안 되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과일들 간의 공통 부분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이 작업 기억이 높은 아이들은 그게 가능하죠. 숫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능력들이 결국에는 학습, 학교 교과와 관련이 높아져서 이런 것이 학교 교과와 연결되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개념 파악 능력입니다.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개념은 언어적인 개념도 있고 수적인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수 개념, 그래서 뭐 개념 수학 아주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개념은 더 나아가서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학은요, 전부 다 언어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수하고 언어만 2개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과학에 나오는, 예를 들면 무슨 여러 가지 중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언어로 설명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은 언어와 관련이 있고요. 수는 그런데 달라요. 우리는 언어의 표현과 수적인 표현은 다르죠. 그래서 언어와 수라는 것이 사실은
개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빨리 파악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개념을 파악한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큰 그림을 잘 읽는 겁니다. 큰 그림.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고서 역사를 쭉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조선 왕조가 있다. 그러면은 태종부터 시작해서 쭉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우리나라 뭐 순종이라든지 철종이나 이렇게 쭉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조선 왕조 근세까지 이렇게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을 흐름을 전부 다 잘 파악을 한다. 이거는 바로 개념 파악 능력이 높은 거예요. 특히 내가 이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뭐가 부족하냐면 바로 이 개념 파악 능력이 대단히 부족해요. 그래서 개념 수학이 정말 필요해요. 수학이라는 것도 다 관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함수다. 함수라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함수라는 게 뭐냐고. 함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수의 문제 풀이가 가능한 거죠. 그 함수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안 하고 무조건 그냥 함수 문제 풀이만 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중에 꼬아진 문제, 그 다음에 조금 수준 높은 문제는 못 풀게 되는 것이죠.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수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어휘력부터 시작해서요. 어휘에서 문장으로 가잖아요. 문장에서 스토리가 되잖아요. 스토리가 되면 바로 여기서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개념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능검사에서도 공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이런 것이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도 영재들이 언뜻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이런 것을 엄마들이 잘 파악을 해서 그런 걸 끄집어내서 잘 길러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째는 유동추론 능력을 잘 길러줘야 된다. 유동추론과 관련된 행동들이 나타나면 그걸 바로 잘 끄집어내서 길러주셔야 되고요. 기억력, 장기 기억도 중요하지만 단기 기억이 더 중요하다. 작업 기억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개념 파악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교 학습과 관련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직업생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길러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